아니야? 네, 갔다 와. 네, 게스트분들 모두 착석 이제 하셔가지고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및 참석한 기자분들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연출한 이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니까. 영화 제비에서 제비라고 그러나 서진우이자 제비라고 불린 역할을 맡은 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도대체 뭐가 다른데?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제비에서 인숙 역할을 맡은 배우 장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돈벌레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데뷔에서 소연 역할 맡은 우지현입니다. 이른 시간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감고 허우적대는 거 초라해. 우스워. 네, 안녕하세요. 은미 역할 맡은 박소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소개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감독님들, 배우분들께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는 Q&A 세션이 진행될 텐데 아직은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좀 준비해온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비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시나리오를 쓰실 때 하셨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거 영화 연출을 했던 건 아니고요. 과거 이야기를 빌려서 현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사회학과 출신이다 보니 제가 보는 어떤 한국의 현대사회, 지금 현대의 모습들이 뭔가 좀 불균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과거로부터 좀 연원된 이야기들을 한번 집중을 해서 살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시나리오 이후 여러 수정작업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제비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인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 제비라는 영화랑 인연을 맺게 돼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박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 어떤 남자가 거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인물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되게 흥미롭다라고 느껴서 되게 좋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는 시대문 같은 것도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었고, 그리고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좀 어떤 한 청년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씬들이 덜어 있었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욕심이 났어서 제비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희령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잘 이어놓은 구성이 잘 와닿았고요. 그리고 은숙 역할은 많이 욕심이 났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캐릭터라서 좀 욕심을 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지연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과거 현재가 교차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출생의 비밀 말하자면 뭐 그런 것들 이제 찾아가면서
먼저 이전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시대를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읽을 때 호연의 마음으로 끝까지 무언가를 파헤치는 그 큰 폭풍 같음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고, 또 은미가 마지막에 이 모든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을 몸으로 현대무용으로 담아서 풀어낸다는 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배우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모두 열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탄생했는데, 배우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혹은 뭐 캐스팅 기화가 있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분들이랑 대기실에 있으면서 서로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상업영화는 뭐 보셨다시피 아닌 그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 안에서 시대극을 구성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그 캐스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윤박 씨를 비롯해서 네 분이 이제 지금 가장 좀 한국 드라마나 영국 영화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 젊은 배우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도 많지 않아서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짧은 준비 기간 안에서도 어쨌든 빨리 캐스팅을 해서 만나게 됐었고요. 캐스팅 기와는 되게 순조롭게 좀 진행됐던 편이라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영화를 그 이제 30여 전 그 아무래도 시대 이제 조명한 영화인데,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어떤 그런 그 전 대통령님의 그 어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그 손주 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영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감독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 캐릭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신 전 대통령의 손자 관련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감독님 의견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지인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두환 씨 손자가 VIP 시사회를 할 거면 초청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었는데, 뭐 사실 본의 아닌 거잖아요. 겹쳐진 건 전혀 예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개봉 준비하면서 갑자기 전두환 씨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막 공개가 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화를 또 보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그 시절에 대한 배경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영화 배경이 녹화 사업인데, 다른 상대적으로 광주라든지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다른 부분들도 많이 조명이 되는 반면에 녹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조명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 83년을 전후해서 한국에서 학생들과 독재 정권 그 사이에서 초토토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좀 상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붉은색 계열은 이상팀이랑 계속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각각 캐릭터에 맞춰서 좀 통일된 감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색이 좋겠느냐. 그래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의상팀과 여러 이야기를 하던 끝에 주인공 민숙 같은 경우는 주로 어쨌든 좀 붉은 계열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 오호영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 계열로 맞췄으면 좋겠고, 그게 인물의 심리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시대상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운동권 뭐 이런 이야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당시 여성 운동을 했던 여성 운동가들 좀 조명을 더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붉은 색깔 버전으로 이제 연습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나 이런 다른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감독님과 윤박 배우께 궁금했던 점이 그 극중 제비 캐릭터가 꽃병을 던지는 장면이 뱅크시에 대한 오마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그 씬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꽃병이나 화염병이죠. 화염병을 던지는 거고 이제 뱅크시 그분의 작품이 꽃을 던지는 사람인가. 어쨌든 저는 그 장면 그냥 화염병을 던진다라고만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뱅크시의 그 작품을 한번 포즈를 한번 봐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서 그 작품의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약간 반폭력, 반권위 그런 것을 상징하더라고요. 근데 이 극 중에 제비가 이제 은수이가 있는 단체의 이름이 반파인데 반파가 이제 반파시즘의 줄임말인데 파시즘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주의, 뭐 권력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되게 잘 맞물린 것 같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의미로 약간 이제 뱅크시 작품을 오마주 한번 하는 거 어떻겠냐. 맞죠, 감독님? 사실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요. 꽃병을 던졌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꽃병 던져봤던 스태프들 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랑 촬영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촬영 때도 계속 이제 그 포즈를 이제 취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다 했는데 몇 번 하고 제가 놀랐던 거는 꽃병을 던져보지 않았는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세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해보면 막 불이 붙고 이래가지고 촬영 감독 촬영 끝나고 나서 촬영 감독이랑 쟤는 운동을 해서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정말 자세 잡는 것 때문에 그 뱅크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되게 그런 쪽을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영화 전반에 걸쳐서 슬로우 모션이 별로 없는데 그 장면에 슬로우 모션을 넣었던 것도 그 꽃병을 던졌던 세대의 그런 장면들이 한국 영화에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할 때 아무래도 제가 해오던 춤들과는 선도 다르고 표현의 방식도 달라서 되게 어려웠고 그 몸을 만드는데 시간을 되게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이 춤을 저와 영화에서 추고 있는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선생님이 짜는 것도 같이 하는 과정에 저한테 여러 가지를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몸으로 풀어낸다는 거에 대한 재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좀 감사하다는 말을 좀 이 자리에 빌려서 하고 싶은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연습 과정도 한 달 정도 걸려서 연습을 하면서 온몸이 좀 멍이 좀 들었었는데 갈비뼈를 다진 상태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라서 나중에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죠. 다진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 그래서 되게 죽음으로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독립영화다 보니 상업영화처럼 배우에 걸맞게 배우를 좀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던 게 아닌데다가 가뜩이나 이제 첫 영화죠. 네. 첫 영화다 보니 자기가 말을 하면 또 촬영 일정이라든지 이런 데 방해가 될까봐 또 꽁꽁 감추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계속 마음에 좀 많이 남았던 잔상이에요.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우지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극 중에서 83년도의 과거 배경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은 캐릭터입니다. 호연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촬영을 하면서는 사실 현대 부분만 촬영을 하고 그 미스터리 비밀이 파헤쳐지는 부분은 따로 촬영을 했으니까 직접 보지 못했을 텐데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촬영할 때랑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촬영할 때도 저는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을 뵙는 게 되게 즐겁고
했었거든요. 마치 이제 인터뷰하듯이 제가 평소 되게 흠모하던 배우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뵙고 또 같이 함께 연기해보고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과거 부분들이 어떻게 찍고 있나, 뭐 이렇게 달리고 막 이렇게 뛰고 뭐 엄청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다가 이제 극장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나오는 부분은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잘 못 보는데, 이제 저랑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극 중에서 있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마치 이제 약간 남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 과거 분량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배우분들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너무 싱그러운 되게 멋진 청춘의 얼굴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반갑고, 또 배우분들끼리 호흡이 너무 좋았던 게 이제 화면에서 잘 보여가지고 함께 이제 저는 또 다른 구조 속에서 있지만 또 되게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제비와 은숙이 활동하는 83년도가 이제 윤박 배우님이나 장희령 배우님이 실제로 활동을 하신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80년대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나 뭐 준비를 했던 거, 공부를 했던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희령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요. 뭐 의상 분장이나 현장 로케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독님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대로 저는 믿고 따라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80년대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환경이나 그때의 배경들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환경적으로는 와, 서울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장소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밖에 못 느껴서 그렇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그 인물의 신념, 그것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그 80년대 그 억압과 이런 것을 제대로 느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나왔던 뭐 미디어나 그런 데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장면, 학생 운동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좀 남성 캐릭터가 주로 리드를 많이 하는데, 저희 제비 작품에서는 은숙이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뭐 행동 대장이자 메신저 역할로 반파를 제비와 함께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민주화 운동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캐릭터를 담아냈는데, 관련해서 특별히 뭐 염두에 둔 부분이나 신경 써서 연기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은숙이라는 캐릭터는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또 주체적이고 행동 대장으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어떻게 눈빛으로 표현할까, 그 눈빛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 윤박 배우, 장희령 배우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맨발로 뛰시기도 하고 하여튼 달리는 장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달리는 장면 외에도 육체적으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찍으시면서 뭐 가장 힘들었던 씬 혹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가슴 아팠다고 생각하시는 씬이 있으면 한 장면씩 꼽아서 뭐 비하인드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인 것 같은데, 모든 뛰는 장면들 장소가 언덕 경사가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제가 원래 무릎이 별로 안 좋은데 좀 뛰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뛰었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뛰었다 내려가고 넘어지고, 근데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 간접적으로 더 느껴지더라고요. 80년대 그 힘듦이 정서적으로 뭐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또 오는 것도 있어서 근데 힘들면서도
정말 힘든 게 화면에 잘 잡히면은 그게 더 이득일 것 같다고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가슴 아팠던 장면은 마지막에 그 풀밭에서 이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이제 현수가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가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현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제비의 그 마음, 그 장면이 조금 저한테는 와닿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던 씬? 맨발로 뛰는 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진짜 다 맨발로 뛰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경사지고 이런 뭐 다들 힘드셨지만은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4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열정이 가득할 때라 그냥 아파도 그냥 너무 집중해서 별로 아픈 것도 모르고 찍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정이 있는데 그때는 더 어려가지고 그냥 잘해내고 싶어. 이거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엄청 컸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감독님도 안타까워하시고 희령이도 너무 아파했는데 어떻게 발바닥을 보호할 만한 뭔가 진짜 그 좋은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최선의 방법을. 다들 돌 치워주시고 막. 네,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또 다른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대기실에서 슬쩍 보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배우분들끼리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니면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거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진 배우님부터 해서 생각나는 거 있는지 뭐 생각나는 게 딱히 없으시면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저희 장면에 옛날 차가 나와요. 그 군용 차량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 기무사에서 끌고 타고 다니는 차 검은색. 근데 그게 진짜 그 시대 옛날 차여서 일단 타기도 힘들었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기어도 잘 엄청 빡빡하게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차 운전하는데 되게 헤매시고 중간에 고장 나서 또 새벽 촬영 때였는데 중간 촬영도 못 하고 막. 내 기억도 그 차를 어떻게 잘 굴려서 촬영을 했는데 그런 현실 고증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편 영화도 아니고 상업 영화도 아니고 독립 영화인데 그런 정말 현실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던 경험.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배우님들 중에 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뭐 분위기가 어땠는지나. 저희 들은 다 또래들이어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되게 편하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리더로서 제비 선배님이 윤박 선배님이 이제 현장을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께 곧 영화 개봉하니까 관객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0년대 운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90학번이거든요. 90학번인데 제 선배들이 봤을 때 여자 선배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찍으면서 되게 그런 지점들을 좀 반영해보고 싶었었고 그 편집 과정에서 몇 장면들이 좀 잘리긴 했으나 그런 지점들을 조금 점점을 찍어서 영화를 좀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고 풀렸고 또 오늘은 심지어 미세먼지도
엄청 좋은 날이어서 요즘 같은 날 이렇게 나들이 나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좋은 그런 문화생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혹독한 아픔과 그 아픔에 새살이 돋아나고 또 거기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다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는 진짜 좋은 메시지가 있는 영화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떤 딱 정해진 실존 인물을 다룬 건 아니지만 있는 시대와 있는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극장에서 보시면은 좋은 경험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유쾌하고 막 즐겁고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참 모든 인물이 쓸쓸하고 모든 인물이 참 뜨겁다고 느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이좋게 웃으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